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신유리입니다. 글로벌 주식팀에서 중국 금융주 라이벌 열전을 발간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글로벌 주식팀 장효선 팀장, 그리고 김재우 책임연구위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장효선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금융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혜선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중국 금융주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발표한 여러 가지 일련의 금융 정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그것을 금융산업 2.0이다. 라는 식으로 정의를 하곤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부분을 한번 보시면 그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 개방, 또 직접 금융시장 확대, 또 금융 플랫폼의 영역 확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말이 어렵지만 아주 쉽게 정의를 하자면 중국의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부채의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부채의 레버리지 비율을 해소하기 위한 자본시장의 기능을 강화를 해서 중국의 기업들이라든지 중국의 가계에 그 부채의 비율을 낮춰주겠다라는 정책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결론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이 다른 것보다는 자본시장의 확대 부분을 가장 큰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자본시장의 큰 그림이라는 대전제 하에서는 당연히 은행, 보험, 증권 3대 섹터 중에서 이 증권 섹터의 그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김재우 책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중국 금융주 주가가 좋은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은행주 주가는 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은행 쪽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은 전체적인 그 은행주 전체를 놓기보다는 아마 종목별 차별화에 좀 더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는 은행들 중에서 보시면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은행은 공상은행과 초상은행입니다. 공상은행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유은행의 대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초상은행 같은 경우에는 민영은행에 이제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 이제 차별화되는 부분은 이제 가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는 2002년부터 리테일 뱅킹 쪽에 이제 포커스를 뒀고요. 국유은행과는 규모면에서 그 경쟁이 어렵다 보니까 가계 대출, 그 다음에 민간 기업에 대한 대출에 좀 더 포커싱을 두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그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상은행이 대부분 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이제 대출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초상은행은 절반 이상이 가계 쪽에 대출이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분에 이제 대출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국유 기업이나 아니면 지방 정부에 대한 이제 대출 성장 속도는 둔화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오히려 그 중국 경제의 성장 그리고 개방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민간 기업이라든가 특히 가계 쪽에 대한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초상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 17년간에 쌓여 있는 노하우 그리고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라는 그 프라이빗 뱅킹에 있어서의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해서 훨씬 더 대출 성장에 유리한 지위를 이제 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강점이라고 놓고 보면 그 회사의 건전성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제 중국 은행들 같은 경우에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초상은행 같은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었습니다만 이 회사는 좀 더 빠른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금 보시면은 그 건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개선을 이루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NPL 커버리지 비율 비교라는 차트를 잠깐 봐주시면 이 차트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부실 채권에 대해서 얼마만큼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많이 높은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회사가 그만큼 준비가 잘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상은행 같은 경우가 해당 비율이 300%가 넘습니다. 공상은행이랑 비교해 보시더라도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은행들과 비교해 보시더라도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부실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 회사는 그만큼의 그 손실 완충 여력이 확보되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경기가 돌아선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다른 은행들보다도 더 빠르게 대출을 늘리는데 앞장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초상은행의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예금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예전에 2000년대 중반에 이제 그 경험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디스인터미디에이션이라 그래서요. 은행의 예금이 떠나서 지금 중국으로 따지면 위어바와 같은 이제 MMF나 이런 상품으로 갔던 부분들인데요. 여기서 은행들은 이제 예금 이탈 문제가 극심하게 벌어지고요. 여기에 따른 마진 압박이 이제 심화되는 현상을 경험했던 바가 있습니다. 초상은행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줄비가 잘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정원가성 예금 비중 비교라는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사실 이제 이 정원가성 예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뭐 카드 결제 대금이라든가 아니면 월급 계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초상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리테일 뱅킹을 중심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이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은행 찾아보기 되게 어려운데요. 뭐 이렇게 높은 이제 정원가성 예금 비중이라고 하면 앞으로 그런 디스인터미디에이션이 중국에도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초상은행은 예금 쪽에 있어서 훨씬 더 강점을 가지고 대출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좀 유리한 위치를 좀 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에는 그 중국의 대표주라고 한다라면 당연히 이제 은행 쪽에서는 공상은행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은행 산업의 변화 그리고 이런 개방 과정에서 놓고 보면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 리테일 뱅킹 쪽에서의 넘버원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초상은행이 구조적인 이제 그런 개선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저희는 뭐 초상은행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장효선 팀장에게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주식이 중국 보험주라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보험주에 대해서는 평안보험 정도밖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혹시 비교해서 따로 볼 수 있는 주식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한국의 삼성화재라든지 이런 사례를 보고 예전부터 중국 같은 경우에 이 보험 산업도 많이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장에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평안보험이 항상 중국의 1등 보험회사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 중국의 1등 보험회사는 중국인수보험이라는 회사입니다. 마켓시어는 대략 한 21% 정도 되고요. 그 생명보험 부분에서 상당히 좀 잘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동사의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생보 쪽에만 포커스가 돼 있다 보니까 이 업앤다운이 상당히 좀 심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그 이 초회보험료 한마디로 이 보험회사의 가장 중요한 리딩 인디케이터라고 할 수 있는 이 신계약의 성장률인데요. 그 평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중국 인수생명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상반기에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가 하반기부터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가장 핵심적인 턴어라운드의 포인트는 바로 이곳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워낙 2018년에 WMP의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성장 자체가 다운그레이드가 된 상황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 기대감 등을 바탕으로 하여 성장세가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이 동사의 주가의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번 부분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평안보험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평안보험은 한국의 모든 그 해외 투자가들이 어떻게 보면 아마존 다음에 가장 많이 갖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마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인수보험보다 훨씬 높고 특히 평안보험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보험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혁신 부분에서 거의 중국의 BAT하고도 맞먹을 정도의 큰 혁신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 평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생보, 손보, 은행뿐 아니라 이런 디지털 관련 부분에서의 비중 확대가 바로 리레이팅을 이끌어가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한국에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AIA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AIA는 중국에서 큰 강점을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그 동남아시아 부분에 고루고루 마켓시어를 상위권으로 포진을 하고 있는데요. 나와 있는 것처럼 말레이시아라든지 필리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거의 1, 2위권을 다투면서 마켓시어를 한 20%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국의 금융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을 상당히 다각화시켜 놓을 수가 있고 또 높은 성장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해외 기관 투자가들한테는 평안보험보다도 오히려 더 선호도가 높은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평안보험을 가장 선호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평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성장 가능성도 높은 뿐만 아니라 사업 다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높은 프리미엄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다만 단기적인 리바운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할 때에는 이 차이나라이프, 뭐 중국 인수보험 이런 쪽이 조금 더 리바운드가 클 것 같고요. 가장 변동성이 없는 안정적인 주식, 한국으로 따지면 삼성화재 같은 주식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AIA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 가장 핫한 주식은 증권주인데요. 그런데 중국도 증권주라 하면 모두 다 똑같은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차별화되는 증권주가 있을까요? 올해 연초 들어서 그 중국의 금융주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게 증권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신증권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올해 연초에 14위안 정도에 불과하던 것이 얼마 전에 26위안, 거의 한 100% 정도 주가 상승이 일어날 정도로 가장 핫한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중국의 증권주들 역시도 한국의 증권 회사와 마찬가지로 이 회사들마다 상당히 특장점이 다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첫 번째로 이 화태증권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이 화태증권의 가장 큰 경쟁력을 먼저 한번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2017년에 중국의 주식 브로커리지의 점유율 순위를 보시면 이 화태증권이 그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화태증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 15년 전, 20년 전에 그 한국의 증권회사하고 가장 유사한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브로커리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근에 중국 증시의 거래 대금이 3천억에서 4천억 위안 정도 수준을 유지하던 것이 얼마 전에 1조 위안을 돌파하기도 하는 등 거래 대금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화태증권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로 한번 보시면은요. 상당히 좀 특이하죠.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 메리츠 종금 같은 회사라고 봐야 될까요? 중국의 증권사들이 아직은 조금 낙후돼서 대부분 다 브로커리지 위주로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CICC 같은 경우에는 IB 비중이 어느 회사보다도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CICC는 전략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이 기업금융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였었고요. 과거에는 모건 스탠리하고의 지분 제휴도 있었을 정도로 그 선진국의 IB의 역량을 가장 잘 받아들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IB의 역량뿐만 아니라 알리바바, 텐센트한테 각각 지분을 5% 내외를 투자를 받을 정도로 그 선진 플랫폼 시장에도 좀 진출을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가지고요. 다른 증권사들하고는 상대적으로 차별화되는 그런 흐름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중신증권입니다. 중국 증권사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삼성증권 같은 그런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약간 팔방미인이죠. 리테일 부분에서도 강하고 IB 부분에서도 강하고 WM 부분에서도 강하고 한마디로 모든 부분에서 이 팔방미인으로서 가장 매출액도 높고 그 중국의 대표 증권회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의 회사를 보시면 그 중국의 증권주가 움직일 때 뭐 중신증권이 이쪽 부분에서 빠지거나 이럴 일은 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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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글로벌 주식팀에서 발간한 중국 금융주 라이브 열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중국 금융주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